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천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보기를 딱 보니까 기호를 좀 바르게 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바르게도 좀 학습됐냐 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뭐 A 집합을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12 약수니까 1, 2, 5, 10 있으니까 1, 2, 5, 10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1이라는 원소가 좀 나온 거 맞는데 여기다 이렇게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집합 표시 딱 되어 있다. 부분 집합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5라는 부분들 원소로 표시되어 있고 3이라는 것은 원소에 없죠. 그 다음에 2,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에 1, 3, 5 3이라는 원소가 없는데 부분 집합이다 표시하면 안 되겠죠. 자, 1번이 답이 돼가는 기호 사용을 질문 던지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하였더니 중심이 원점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원 방정식 좀 정리해야 되겠군요. X-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죠? 자,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또 이항시켜서 1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날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자, 원은 평행이동 했을 때 반지름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중심 좌표인 3,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잘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축으로 평행이동 해주면 A만큼 평행이동면 3 플러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 Y좌표 처리가 되는데요. 이 결과가 이제 0,0 원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는 당연히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이 부분 0대에 들어가니까 플러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두 개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평행이동의 기본 원리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열심히 좀 정리하라 이러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마이너스 3제곱 해주고 오른쪽에도 그렇게 플러스 9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한 요소를 써준 거죠. 그 다음 y 플러스 2에 제곱되어 있고 플러스 4를 쓰면 되겠고요. 12는 이항식에서 빼기 12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 한 번 더 쓸까요?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13에서 12를 빼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중심좌표가 3, 마이너스 2에다가 반지름 r이 1인 그런 형태. 그럼 이제 a, b, r 모두 다 구했죠? 됐습니까? 자, 이제 모두 다 좀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은 결과가 얼마입니까? 1에다가 1 더하기해서 플러스 2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쁘게 중심하고 반지름 표시되어 있는 표준형 형태로 고쳐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집합이 포함관계로 따질 때 P집합이 훨씬 더 큰 집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에서 좀 골라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X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항시키니까 여긴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보다 약분하니까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P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거 정리하게 되면 X값이 1 되는 거겠고 요거는 2에다가 X값도 1 되는 거니까 두지 같은 집합이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P는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고 직각삼각형인데 요건 A가 직각일 수도 있고 B가 직각일 수도 있고 C가 직각일 수도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종류가 3종류다. Q집합이 더 크다 이런 얘기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맞는 이론은 좀 P 명제가 더 큰 그런 거는 그럼 뭐가 되죠?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집합 포함 관계 정확하게 좀 잘 살펴보면 더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문제였습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 뭔가요? 그럼 P, Q 여집합해서 나오면은 빗금친 부분들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무슨 집합이다? R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R집합 알겠습니다. 집합 포함관계 나와 있는데 문제 없이 풀겠죠. 대신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P면 Q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되려면
P집합, Q집합 이렇게 포함 관계를 통해서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좀 더 커야 된다. 요게 이제 뭐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이론 부분들도 챙겨서 좀 알고는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P가 Q에 쏙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모르는 거죠. P가 또 R에 들어갑니까? 거꾸로 되니까 안 되죠. Q가 P에 들어갑니까? 또 안 되겠고. 이것도 뭔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R이 나 Q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Q의 여집합 부분 4번이 답이 되겠고, R이 나 P에 들어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주어진 문제 맨 처음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집합 포함 관계를 확실하게 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결론 집합이다, 큰 집합이다 참이 되려면 요거 좀 챙기면 뭐 그럭저럭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뭐 복잡하지 않은 이론들이니까요. 정리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좀 정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와우 개수들이 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답을 구해달라. 이건 뭔가요? 그런데 A의 여집합, Q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거는 드모르 방법칙을 써야 되는데요. 그럼 A 합 B 그래서 전체 여집합 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의 원소의 개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 여집합, Q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요 전체의 개수에서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반대 부분이니까 A 합 B의 개수를 좀 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뭐 A 합 B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A 개수, B 개수를 더하게 해주고 Q집합 부분들을 이제 두 번 계산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2에다가 21을 더하게 해주고 8을 빼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53에서 8을 빼니까 45가 되는 건가요? 45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것은 50에서 45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5라고 답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자, 원소의 개수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원소의 공식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패턴 그거 이제 그냥 묻기 뭐하니까 이제 여집합을 좀 살짝 하나 드무르 방법칙을 집어넣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집합 원소 개수 구에 관한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7번 함께 살펴봅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식이 주어졌네요. 최소값을 가질 때 자, x의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의 특징은요 문자가 하나는 다항식 형태로 잘 주어져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 역수글의 분모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는 이제 다항식 형태로 주어져 있고,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이제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이제 역수꼴 형태로 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 산술기하 평균을 좀 떠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유리식에 있는 부분하고 이제 완벽하게 되겠죠. 뒤에 이제 빼기 한 만큼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해주면 2배에 하면서 곱하기 하면서 이제 곱하기 하게 되니까 문자가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값은 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소값 8을 구해가는 거 아니라 언제입니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사용한 그 부분들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이 경우를 알아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9입니다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2 양수쪽을 답해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겠고, 그럼 x제곱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루트 5였습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산술기하 평균은 이게 눈치채기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좀 이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는데, 일단 제곱돼 있으니까 뭐 양수라는 부분들 뭐 힌트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좀 사실은 좀 정확하게는 x제곱이 사용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가 양수해야 되는데, 자, x값이 루트 2다. 여기가 이제 힌트가 주어져 있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지금 이 형태가 이제 문자들이 역수 형태로 좀 돼 있는데, 이제 완벽한 역수가 아니니까 이제 완벽한 역수 형태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산술기하 평균하고 이제 매치업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에 의해서 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 풀이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한 형태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 PQ 주어져 있을 때 복에서 오른 것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Q가 P가 쏙 들어간다, Q집합이 P집합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자, Q이면 P다. 그렇죠. 결론에 해당하는 P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참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not Q이면 P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Q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 P집합에 쏙 들어갑니다 라고 전제 조건이 주어진 거죠. 포함관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의 여집합 바깥쪽 부분, 그 다음에 Q집합, 역시 Q의 여집합이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합치면 이게 이제 전체입니까? 물론 아니죠. 자, 다음 디귿은요. 오, P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면 원소가 하나도 없죠. 어떤 원소에 X는 P다. 자, 어떤이란 말이 돼 있을 때 주어진 문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 공집합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이제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 어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그죠? 자, 아주 이제 재미난 표현인데, 뭐, 큰 틀 개념은 뭐, 어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뭐, 한 개라도 만족해주는 수가 있다면, 참이다라는 그런 내용, 뭐, 기본적인 그 틀을 자체를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이다. P이면 Q 이렇게 됐을 때, 오, 여기면 이제 Q이면 P 이렇게 되는데, 이 참이다라는 얘기는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커야 되니까, P집합이 더 크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가정 부분이 더 크다 그랬는데 기억은 인수분해 하게 되면 오른쪽이 더 큰 집합이니까 요건 좀 안 되겠고요. 자, 니은이 좀 애로사항, 이번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x분의 1, y분의 1 이렇게 처리된 이런 항목들 사실 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분모가 이게 양인지 음인지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풀려면 사실은 제곱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제곱을. 그래서 이제 x제곱, y제곱 이런 식을 이제 전체에다 다 곱하게 해주면 뭐 양수를 곱하게 해주니까 부동호 변함이 없겠죠. 그럼 이제 x, y제곱, x제곱, y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이 양을 시키면 x, y 공통의 y-x 이렇게 되면 0보다 작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된 이런 항목하고 오른쪽은 뭐가 져 있는 거죠? x 값이 더 크다 주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뭐 y-x가 0보다 작다 이런 항목, 요 괄호 하나 부분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이제 포함관계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왼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만족해지는 부분을 영역에 표시해 주면요, y는 이꼴 x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0, y는 0도 있으니까 x축, y축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른쪽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큰 부분들 하나를 좀 표시를 좀 해보게 되면요, 어디가 할까요? 뭐 2,1 이런 부분이 되겠죠. x 값이 1 이렇게 되면 이제 만족하는 거니까 이런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영역은 바로 옆에 빼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 빼고 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된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x 값이 더 큰 영역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영역이라면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좀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런 게 좀 어렵죠. 아무 조건도 아니다. 조건도 아니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어디가 이제 포함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닌 이런 내용들. 그래서 2번이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3번은 작고 크고 이렇게 됐을 때 뭐 곱하기 했다 이런 얘기면 사실은 3번도 지금 영역을 좀 표시해 주면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 4분면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들은 곱하기 0보다 작은 것은 2, 4분면도 있고 4, 4분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집합이 더 큰 집합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4번은 또 뭡니까? 우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절대값 오른쪽 우변이 뭐 양수가 되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일단 절대값 x 부분들이 절대값 y보다는 좀 큰 상태에서 뭐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뭐 제곱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값 xy가 xy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이 x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되는 거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집합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자, 5번은 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풀렸다는 얘기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됐고, 뭐, 자, 그러니까 5번 좀 표시해 가게 되면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부분들이라면 1, 4분면도 있고 그 다음에 3, 4분면도 있는데, 자, 이쪽은 또 뭐 어딘가요? 뭐 양수니까 1, 4분면만 내겨줬으니까 p집합이 더 큰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뭐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풀이는 좀 해드렸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들, 뭐 2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뭐 해석이 좀 정확하게 잘 돼야 될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화살표를 좀 이용해 가지고 이게 좀 포함될까 성립할까 안 할까 이런 형태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집합을 통해서 살펴가는 것이 꼼꼼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학습하는데 좀 살짝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어렵죠? 정확하게 집합을 포함관계를 좀 알아보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계속 뭐 반복되는 그런 형태들이 보기가 등장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쉽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능하면 제가 제시해드린 풀이법들 정확하게 잘 익혀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10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졌을 때 Q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충족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Q집합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0보다 작다 되는데 뭐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6에다가 X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범위 표시를 쭉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4 해서 범위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는 2분의 X 마이너스 A 1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으면 절대값이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A를 이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배를 해주면 되죠? 2배를 해주면 되는 형태입니까? 그러면 2A 마이너스 2, 2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범위 표시를 딱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P 조건이 안쪽에 이제 쏙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범위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2A 플러스 2, 2A 마이너스 2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포함 관계는 마이너스 6하고 2A 마이너스 2 해서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2하고 4 해주면 또 작아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값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에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값의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만족해주는 정수 A다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 정도가 정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범위 자체 정확하게 좀 표시해가는 부분들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집합의 포함관계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면 범위 다 표시가 가능하겠는데요.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값을 좀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와, A만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다. 뭐 A집합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뭐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서요. 범위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쭉 표시하겠고 마이너스 2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는 뭐 3 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빈 공간들을 A집합이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이구 좀 방향이 좀 반대로 되는데요. 자, 되겠고 자, 그렇다면 B집합이 이제 바깥쪽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0보다 작다, B보다 크다 됐으니까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뭐 교집합이 좀 A만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A만 있는 부분들 마이너스 1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B집합이 이제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전체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 쭉 다 되는 거 맞고요, 그죠? 전체가 다 되는 거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들이 안쪽 부분들이 이제 A만 있는 집합이 되겠죠.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숫자들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가 되겠다? B집합에 해당하는 원소 A, B가 돼야 되겠다 해서 A,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주어진 부분들 뭐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해가는 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표시해가는데 자, 요 조건에 맞춰가는 거죠. 특히 이제 A만 있는 부분들 요 A만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집합 표시한 거에 뭐 정 반대편 쪽에 생겨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조금 다른데 풀었던 그런 문제 형태들보다는 살짝 좀 낯선 감이 좀 없지 않은 거니까 자, 이거 좀 살짝만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두 점과 y는 equal x를 이루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거리합 최소가 되는 점 PI. 거리합 최소는 뭐 기본 틀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 가지고 직선 거리로 갈 때입니다. 이게 열심히 공부해가는 뭐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실전 문제 형태에다 적용해 보면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x축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y는 equal x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7,4, 5,2, 5,2 대충 표시하고 7,4 이렇게 대충 표시하면 되나요? 7,4, 5,2 이런 식 되겠고. 자, 그렇다면 뭐 한 점 5, 이런 거 대충 하죠. 뭐. 그럼 이제 2,5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럼 연결 딱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직선 거리로 가는 개념에는 뭐 큰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이제 질문하는 부분들은, 자, 이게 지금 P점 좌표를 찾아라 달라는 얘기죠. P점 좌표.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A, B'이죠. A점 좌표 7,4에다가 대칭 이동해서 B', y는 equal x 대칭 이동한 거니까 2, x, y 좌표 바뀌었는데 두 점을 연결한 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직선 방정식.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7에서 2를 빼는 거니까 5분의 4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2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전체에다 5를 좀 곱하기 할까요? 5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5 처리되는 거네요. 우와, 숫자가 좀 뭐 이렇습니까? 5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7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부분하고 구하려면 우리가 y는 equal x 하고 이제 교점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5y에다가 x 좌표에다가 y를 대표하니까 마이너스 y 27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6y는 27 되는 거니까 y 값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으로 약분되니까 9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y 값은 좀 2분의 9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y 좌표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2분의 9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칭 이동한다라는 개념 자체. 근데 뭐 단순하게 x축 그렇게 된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틀이니까 이런 걸 좀 익혀간 걸 이제 문제에 대한 적용해 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y는 equal x 대칭 이동에 대해서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되겠고요. 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y는 equal x 위의 점이니까 이 부분들에 이제 연립해서 이제 교점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대칭 이동에서 가장 뭐 대칭 이동 공부하고 났을 때 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좀 여겨지는 그런 문제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 잘해서 이렇게 좀 직선에 대한 대칭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3을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이에요. 원은 다음 원으로 옮겨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3을 마이너스 1,a로 옮긴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x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2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자, y가 좀 표현이 힘든데 a를 뭐 더하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3은 좀 없애면 되는 거니까 y축으로 이제 a-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을 평행이동한다. 그럼 돼 있고 원 이동할 때는 이제 뭐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 좌표만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나온 결과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 좌표를 좀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bx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x 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쪽에 뭐 4분의 b제곱 쓰면 되겠죠. 그 다음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제곱할 때 9 만들었으니까 9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c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중심 좌표가 0,0에 반지름이 루트 13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냥 r제곱을 쓸 거 그렇습니다. 평행이동한 걸 보게 되면 자, 평행이동하게 되면 반지름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중심좌표의 변화가 생겨야 되죠. 말 잘못했습니다. 중심좌표가 근데 평행이동 뭐 0,0에서 이동해 가는 거니까요. 그대로 마이너스 3, a-3 이동해주면 되겠고 반지름 루트 13 이렇게 좀 옮겨가면 되겠죠. 자, 이 결과가 2분의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와우. 이 부분들이 루트에다가 4분의 b제곱 더하기 9 빼기 c 뭐 이렇게 처리된다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 조사하면 이제 결과 나오겠죠. 자, 2분의 b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다. b 값은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a-3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a 값은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처리들이 됐고, 그럼 마지막 부분들은 4분의 B제곱인데, B도 대부분 30이니까 4구 36 적으면 되겠죠? 9 더하기 9 빼기 C 한 결과가 13입니다. 라고 되니까, 그럼 C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 5가 되는 건가요? 5 해서 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값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모두 다 뭐라고 해나요? 더하기 하라 되어 있습니까? 더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평행 이동이니까요. 뭐 이렇게 원 방정식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살짝 좀 불편한 요소가 있지만 뭐 정리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겠습니까, 그죠? 문자가 좀 되어 있더라도 좀 당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좌표 변화해서 생겨갈 때 뭐 y 좌표 부분들이 약간 문자가 들어가지만 뭐 할만하죠, 이 정도.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만 열심히 좀 이렇게 변하고 반지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이제 결과를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식이랑 서로 이제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과 관련된 부분들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반지름의 변화가 없고 중심 작품 열심히 변화하는 그런 형태. 풀이 이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놓치지 않고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런 얘기는 뭐 한 직선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원점 대칭. 자, 그럼 앞에 거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보 y보 모두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nx 플러스 n-1y 더하기 3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이 결과가 n-1 x 플러스 n-2 y 더하기 3이다. 뭐 두 식인 좀 같아야 되는데 뭐 상수항부터 보면 이렇게 뭐 같은 걸 보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n 부분들은 n-1 부분하고 같아야 되겠고 n-1 부분들은 n-2하고 같아야 되겠고 이런 건가요? 와우.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n-1, 이렇게 좀 같아지는데요. 와, 그렇게 되면 뭐 이쪽 이렇게 좀 같아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n 이꼴 n-2다 이렇게 처리되면 2에는 2 이렇게 처리해서 n 값은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n 값이 1이 탁 나오는 순간 그러면 m 값은 뭐 가볍게 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해서 뭐 깔끔하게 구해가는 건데 뭐 m이 0인데 뭐 2배 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n 값이 구해져 있으니까 정답은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되셨죠? 자, 뭐 원점 대칭에 대해서만 뭐 정확하게 대처를 해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학교 행사 계획안을 선정하기 위해 두 가지 안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안 A를 선택한 사람 수가 31, B를 선택한 사람 수가 38명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A안, B안 모두 선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집합에서는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 부분이 필요하죠. B 안에 A 집합이 쏙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뭐 교집합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자동으로 30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념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집합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A 집합 부분이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집합 개수를 좀 살펴야 되는데요. 합집합 개수 규칙이 A 개수 더하기 B 개수를 하고 이제 교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건데 이 교집합 개수 빼는 부분들이 작아져 간다는 이야기는 뭐 전체 개수가 커져가야 된다는 얘기고 합집합의 개수가 가장 크면 어디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 집합 개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일 때 교집합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31, 38 빼기 x 이렇게 처리해 주겠죠. 그럼 이제 60이니까 30, 30 소거해주면 뭐 x값이 x값이 이퀄 지금 여기서 이제 m값이 최소값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최대 최소 합하라. 그러면 31과 9를 합했으니까 40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어느 상황인지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 이 부분들은 수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요소에서 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집합의 좀 특징적인 그런 풀이법이 되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 8 이하의 전수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 집합의 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합집합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 가르쳐줬는데 와 요거는 조금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드물간 법칙을 적용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집합의 원소의 총합이네요. 총합 사이의 관계에 주어져 있을 때 A집합. A집합이 좀 더 큰 그런 집합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벤 다이그램 그려서 주어진 원소가 있으니까 원소를 좀 표시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합집합하고 공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2하고 8이 보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34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134가 바로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에는 없는 원소니까 교집합 부분에 134라는 원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8하고 2라는 원소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원소의 총합의 A집합이 더 크니까요. A집합에 8, 2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겠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8하고 2 들어가고 좀 큰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 와, 약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8, 2를 다 집어넣은 경우라면 A집합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일단 8에다가 10이니까 18 되겠고, 그러면 B집합은 그대로 이제 8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8에다가 지금 5분의 8을 좀 곱하게 해주면 이제 18이 됩니까? 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위에 쪽을 그럼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 걸 푼다는 이야기는 8에다가 8 더하니까 16이 되겠고, 밑에 거 풀이하게 되면은 2를 또 더하게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에다가 5분의 8을 곱하게 해주면은 28, 1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 게 맞으니까 이때 A수 A는 얼마냐? 16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조금 원소의 합입니다라는 이런 뭐 좀 약간의 기호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괜히 겁을 주죠. 근데 뭐 이런 기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낯설어 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좀 힘들어지는데, 그냥 차분하게 그냥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게, 아, 원소의 합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좀 생각해가면서 기호에 좀 친숙해 가는 과정만 조금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합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걸 보고, 자, 이제 집합을 조금 이제 상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뭐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 문제에 또 그 다음 조건이 있으니까요. 조사를 좀 해봐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부분을 좀 찾아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뭐 많이 어려운 듯이 뭐 기호 사용 때문에 좀 그런데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뭐 실력 쌓는 그런 기회를 삼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정리를 좀 해주지. 아, 정리가 안 되네요. 뭐 직선이 좀 주어져 있고 두 점에서 만납니다. 또 만나는 길이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 풀이. 그러면 항상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좀 어떻게 풀어갈까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주어진 좀 상황을 좀 이해되게 되면, 원 주어져 있고 직선 주어져 있는데 만나는 점을 뭐 PQ라고 해줬고 이 길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원과 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좀 우리 좀 구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 부분들이 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PQ 길이의 절반 해주면 뭐 2분의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절반 하나 좀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한 것들하고 이제 반지름하게서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원 방정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 보니까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일단 뭐 정리부터 해야 되죠.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는 y 플러스 a에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 a 제곱해서 5a 제곱, 그 다음에 이항시키면서 5a 이항시키면서 플러스 10 이렇게 좀 생긴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2x-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해서 중심좌표 2a, 마이너스 a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야 되겠죠.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4일 5분의 2a 4a 5a 플러스 5의 절대값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삼각형들이 쭉 만들어졌는데 2분의 루트 10이 또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들은 루트 5분의 이거를 5 공통 꺼내서 약분을 좀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루트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거리 나왔는데요. 이쁘게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깔끔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반지름이 또 5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0 이런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 피타고라스밖에 없죠.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제곱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루트 5 제곱하면 이제 5를 쓰면 되겠죠. 5에다가 a 플러스 1에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0 2분의 5가 되는 건가요? 5분의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5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0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좀 5를 좀 약분하면서 또 2를 또 곱하게 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2배의 a 플러스 1 제곱 되겠고, 여기는 약분되고 그러면 그대로 1처리 되면 되겠고,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되는데 뭐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배의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1 처리해주고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처리되면 2a 제곱은 좀 사라지는 거니까요. 4a에다가 2a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사라지니까 플러스 1이니까 걸 제로 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좀 시간 좀 깔끔하게 얻어져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아이고, 왜
여기 지금 전기가 잘못돼가지고 부호가 잘못됐습니다. 잠시만요. 바르게 산수해야죠. 바르게 산수. 자, 2a 제곱 4a 2a 됐고 2 3 는 1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와. 자, 가서 a 값이 아까 거 플러스 문제 마이너스 2분의 해서 이제 답이 없었군요. 아이고, 이게 좀 서두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좀 제가 서두르다가 좀 계산 미스가 날 뻔했습니다. 됐죠? 자, 문제 부분들 뭐 큰 흐름 틀 역시 좀 제가 맨 처음에 좀 제시했던 항목들은 그대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원과 직선 사이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PQ 길이가 돼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진 항목들 제가 지금 그림에다가 좀 메모를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그다음 풀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뭐 공통 부분 약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을 좀 편리하게 좀 그나마 좀 해가는 과정인데 이걸 뭐 그냥 제곱하게 되면 숫자 커져가지고 실수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는 거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산수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쑥스럽네요. 자, 17번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잘 대처해가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에 A점, B점이 주어져 있고 Y는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프라임 좌표 구하면 되겠고요. 자, 교점을 P라고 하겠다. 내용이 좀 살짝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전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Y는 꼴 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3,1 뭐 대략 3,1 좀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K 근데 K가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좌표인데요. 그죠? 위쪽에 이제 5,K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점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대칭점 이렇게 뭐 구하면 되겠고요. A의 A 프라임 구하면 되겠고 B의 B 프라임 쪽 구해가면 되겠죠. B 프라임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직선 AB, A, B를 연결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점을 뭐 Y는 꼴 X에 있겠죠. 대칭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삼각형, 아래쪽 삼각형, 이게 PD에서 아래쪽 삼각형, 위쪽 삼각형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당연히 뭐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이니까 닮음이 되겠죠. 근데 이제 넓이 B가 9대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닮음 B가 그럼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넓이 B가 9대 16이니까 뭐 3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길이 B가 3대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형태 풀이 그래서 K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 내분점 구해가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A점 좌표 3,1 B점 좌표 5,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B가 지금 뭐 3대 4로 내분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B점 좌표 그렇게 되는 좌표를 좀 찾아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7분의 해서 열심히 계산해야죠. X좌표를 보게 되면 3, 5, 15에다가 3, 4, 12 처리되면 되겠고 Y좌표는 7분의 3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P점이거든요. P점 좌표는 X좌표, Y좌표가 같아지니까요. 계산한 7분의 27하고 7분의 3K 플러스 4 이 부분들이 서로 같아지면 되죠.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3K 플러스 4가 27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그러면 K 값은 23 이게 약분이 안 되나요? 3분의 23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분의 24 약분 안 되는 형태로 보여 있군요. 알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도형적인 요소들 뭐 대칭 두 개 하고 또 뭐 직선 연결해서 뭐 삼각형의 넓이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주어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내분점 구해가는 그런 형태로 좀 귀결됐죠.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뭐 거의 뭐 시키는 대로 하는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칭 이동, 그다음 대칭 이동 하라. 이게 좀 대칭 이동한 점들이니까 당연히 Y는 꼴 X 위에 점 P가 당연히 있겠고, 그다음 두 도형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Y는 꼴 X에 대해 즉각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평행이 될 수 있는 거겠고, 그럼 닮음 당연히 되죠. 닮음 B 3대 4 나온 부분들 캐치해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주어진 좌표들, 그 다음에 뭐 대칭 이동한 결과들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욱작욱작 만들어서 물어보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뭐 차분하게 뭐 연습장에다가 메모를 좀 해가면서 닮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과정까지를 좀 여러분들 좀 따라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해지려고 폼을 막 잡으니까 연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이어집니다. a제곱 27b제곱 더하기 한 결과 3인 두 양수 ab에 대해서 다음 값의 최대값 제수값을 구해달라. a제곱 더하기 27b제곱은 3. 보편적인 문제 같은데 와우,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편리한 것 같죠?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은 뭐죠? 각각 항들에 대한 제곱항들. 와, 근데 제곱항이 아니라 4제곱항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연결고리에서 최대 최소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한 부분들이 ax 플러스 by 이렇게 처리되는 그나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그나마 좀 근접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루트 a, 루트 b 제곱 모양을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여기가 ab 계통 써져 있으면 좋은데 a제곱에 27b제곱이거든요. 항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곱하기 한 항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 그런 배통인데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곱하기 거 루트를 씌워야 되는 모양이니까 a분의 1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럼 27b분의 1 만들어야 되나요? 곱하기 하게 되면은 27b 사라지니까 b 남고 루트 씌우니까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좀 연결시켜가면 주어진 식을 좀 그럭저럭 만들어져 가는데 이때 또 오른쪽에 있는 값은 계산이 되는데 왼쪽 값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한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등호가 또 성립할 때는 우리가 또 부등식 부분에서 공부할 때 등호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한 그 모양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곱하기 한 계산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곱하기를 좀 하게 되면 a분의 27b 제곱 부분하고 그 다음에 27b분의 a제곱 이 결과가 좀 같아야 되겠죠. 그럼 a 세제곱은 세제곱 9b의 세제곱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이 9b인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상태의 결과를 또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81b 세제곱 더하기 27b 세제곱이 3이다 처리되겠고 약분하면 27, 9, 36b 세제곱이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세제곱인가요? 제곱이죠? 이런 그죠? 대입을 제곱해 가면서 말은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산수가 좀 복잡한데 처리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6분의 1 B값이 그럼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B값이 6분의 1 그곳에다가 그러면 A값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9를 곱합니까? 그냥 6분의 9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지금 a분의 1 더하기 27b분의 1 요 값이 좀 필요한 거죠.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값 역수를 취하면 9분의 6 처리되면 되겠고 27b분의 6 이렇게 또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약분을 좀 진작 좀 할 걸 그랬나요? 27 여기 좀 약분을 해서 27 만들면 되죠. 9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분의 8 이렇게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부등식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좀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 계산 결과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한 거죠. 9분의 8이 좀 계산되는 것 같고요. 9분의 8에다가 여기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제공되어 있는 거죠? 결과가 좀 3이라고 제공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이 부분들은 이걸 곱하기 해주니까 정답은 3분의 8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3분의 8 해서 답을 가는 그런 내용.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주어진 형태 서로 연관성을 좀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 각각 항들의 각각의 지수되어 있는 그런 형태 꼴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형태들이 좀 보여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랑 좀 이렇게 연결시켜 갔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또 깔끔하게 쉬운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서 이 앞에 부분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 좀 알아봐서요. 관계식 찾아서 그때 각각 AB 값 좀 알아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또 좌측 부분들에 대한 계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계산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주어진 값 이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대값을 구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카탈스럽게 변형되어 있는
코시시바를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응용 많이 된 문제까지도 좀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실력을 좀 쌓아가줘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습니다. 점 P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 L1, L2. 근데 그 접선이 C2 새로운 원에도 접할 때 두 기울기 합을 또 C라고 했을 때 좌표들을 쫙쫙쫙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C 값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와우, 그런가요? 조금 대략적인 도형적 위치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 같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 대충 이런 점 잡고 반지름이 큰데요. 반지름이 큰데 와. 대략 그래가면 되겠죠. 그래가 하겠습니다. 대략 원 그렸습니다. 원 이렇게 못 그렸죠. 자, 그 다음은요. 하나는 중심에 X좌표가 되어 있고 Y좌표가 어딘가 주어져 있는데 또 연결해서 또 원을 좀 그려야 되겠군요. 반지름 이짜리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가겠습니다. 열심히 좀 그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선을 그려야 되는데 중심좌표를 좀 여기 그어서 접선도 접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게 접하는 형태로 좀 그린 겁니다. 이런 형태, 동시에 접한다 그려져 있는 그런 모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은 좀 그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때 원과 중심들 좀 연결해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접선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접선 부분에 대해서 직각 이렇게 생기는 거 있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반지름 길이가 2하고 6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랬을 때 닮은 모양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은요 달리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그거 갔을 때 이게 x축에다 이렇게 수선발 내린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이제 닮음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닮음 B 자체가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아니면 이렇게 좀 평행선 그어서 좀 닮음을 좀 처리해가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니까요. B가 1, 1에 여기가 얼마가 되던가요? 그렇죠. 높이 자체가 3이 있었으니까 아예 길이를 2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간격이 지금 X 좌표가 또 8이 되어 있으니까요. 간격 자체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간격은 그러면 4가 돼야 되는 간격인데요. 됐습니까?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인 형태의 문제인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A 값이 -4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감사합니다. B 값이 1인 것까지. 와, 도형 부분에서 이렇게 힌트가 생기네요. 됐습니까? 두 가지 정보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죠? 자, 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기울기의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죠. 기울기를 모르면 되겠고, 자, A점 좌표, P점에서 이 좌표가 나왔으니까요. X 플러스 4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mx-y 플러스 4m 이꼴 제로가 되겠고, 기왕이면 그냥 8,3으로 할까요? 8,3 해서 먼저 거리가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로요.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괜히 이거로 했나요? 8 대입하게 되고 3 대입하게 되면 12m-3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지름 6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3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4m-1 처리가 되겠고, 이건 3 곱하기 2 해주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니까요. 3은 좀 소개해가면 되겠고, 양변점 제곱해가서 풀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16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4배의 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2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처리되는데요. 문제에서 기울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안 하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합, 즉 C에 해당하는 값은 12분의니까 그냥 12분의 8 쓰고 자 끊으면 되죠. 4, 32, 그 다음에 4, 2, 8 이렇게 처리되니까 3분의 2 해서 계산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그러면 ABC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곱을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있었고, 그 다음에 B 값이 1이었나요?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C 값이면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됐죠? 그러면은 답은 마이너스 3분의 8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 B, C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마이너스 3분의 8 있어야 됩니다. 있죠. 와, 이게 이제 도형적인 특징을
뭐 읽어가면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저도 이제 뭐 닮은 형태 이게 좀 알았었으면 이제 직선을 먼저 그려가지고 원을 좀 더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원을 좀 이게 너무 좀 엉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접하게 그려야 되는 형태였는데 그죠? 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상 이제 원과 원과의 관계는 이제 중심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뭐 접선 길이 할 때도 좀 공통 접선 길이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기본 원리들을 좀 지켜서 그려봤더니 와 도형 닮음 이런 부분 나와서 길이 자체가 또 8 돼 있고 그죠? 와우. 반지름이 B가 이제 3대 1인 부분들이 이 Y좌표 3인 부분하고 아주 딱 매치업이 돼서 제가 이제 일일이 이렇게 좀 편하게 쓴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여기 A좌표도 좀 구해갖고 이런 내용 두루두루 다 이제 도형적인 그런 기본적인 성질이 문제에 좀 관여가 돼서 문제를 좀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있다면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단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구해가서 뭐 m 값에 구해가는 거겠고 그것도 이제 m 값 합이라고 했으니까 좀 그나마 수월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 부분들 와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도 이 자체 직선 방식 만들 때 자체에 지금 이 부분들이 a 값이 들어가는 형태에서 미지수가 들어가는 형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쉽지 않은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제시해드린 앞쪽에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 꼼꼼하게 좀 잘 체킹해서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전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원 방식 정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원 방정식 정리 x-a 제곱 y 플러스 2a의 제곱 되겠고요. 자, 이거 완전 제곱 만들면서 지금 얼마나 사용된 거죠? 5a 제곱이 사용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 이런 형태 이항시켜서 값을 써주면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반지름 부분들이 이게 지금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r제곱 부분들이 이제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 참수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꼭지점에 A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관계 형태를 처음 처리해 주는 거니까요. 4분의 8이니까 a 값이 2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2를 좀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하게 되면 4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9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중심좌표가 2a, a, 마이너스 2에 처리가 되는데 a 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중심좌표는 2,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반지름은 뭐 r 제곱이 9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반지름은 3 이렇게 처리되는 중심 반지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1번 문제 해결된 것 같고요. 1번에서 구한 넓이가 최대인 넓이를 C라고 했을 때, 자, 이곳에서 접선을 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 이거 좀 은근히 쉽지가 않은 건데요. 왜냐면요. 자, 중심좌표가 지금 여기가 2,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반지름 길이가 3이라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좌표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1,0. 와, 그러면 이쯤 어딘가에 마이너스 1,0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3만큼 가서 직각되는 이런 요소 부분들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지금 관여가 되잖아요. 그죠? 오호. 아주 좀 특이하게. 그래서 이제 정답에 x는 이꼴 마이너스 1이 답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 좀 더 구해야 될 부분들은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가 m에다가 x좌표 플러스 1 기초됐고 y좌표 여기니까 직선의 방식이 완성됐고 그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은 이꼴 제로에다가 중심좌표 2, 마이너스에서부터 반지름 길이가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겠고 2 대입해주면 2m에 3m 되겠고 플러스 4의 절대값 이 부분들이 반지름 3이다 앞으로 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곱하기해서 제곱 들어가야 되는데요. 9m제곱에다가 6, 4, 24m에다가 플러스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9에다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m제곱이 좀 사라지는 그런 거죠. 24m 되겠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요? 오, 뭐 숫자가 왜 그렇죠?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24분의 7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m 값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이 특수 상황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서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이라서 이 부분을 좀 답에 잊지 않고 써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직선 하나는요. m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24분의 7에다가 아까 좌표가 m 이렇게 된 거죠. x 플러스 1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니까 자,
딱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되셨죠? 자, 직선의 방정식 정답 2개. 첫 번째 하나 구해간 이 부분들을 빠뜨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큰 틀 좀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원 방정식 나왔을 때 정리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 반지름이 커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 좀 잠깐 풀게 만들어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 긋는다. 일반적으로 접선 방식 2개가 되는데, 자, 지금 중심좌표 2에서 길게 반지름 길이가 3인데 x좌표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곳에서 그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하나 생기는 이 부분들, 이건 이제 도형적인 특징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관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형태. 일반적인 풀이는 직선 방식 만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여전하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관여된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21번 천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자, 뒤쪽에 몇 문항들이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좀 보였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